안녕하세요.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오늘 알아볼 에어부산, 이 많은 분들이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못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에어부산이라는 이 기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에어부산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최근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 이슈가 에어부산에게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홍해 물류 대란이 났다고 했는데, 이 물류 대란이 에어부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을 못 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항공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항공업은 보통 이 업황이 좋아질수록 수출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공급을 눌릴수록 이 인력도 증가해서 인건비 상승은 당연한 것인데요. 팬데믹 기간에는 공급 축소로 인건비 요소가 부각되지 않았는데 팬데믹으로 다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체감적으로 멈춰져 있던 인건비 등의 비용 지출이 약간 도드라져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항공업의 실적이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뛰어오른 인건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향후에 좋은 실적을 저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매출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이 덜겠고요. 따라서 이 여객에서는 이 신규 노선이나 노선 발굴 그리고 이외에 화물에서는 화물이나 정비 등의 비중을 키우는 방법이 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게 이 수에즈 운하 홍해 물류 대란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항공사에 하는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수에즈 운하 이슈는 이 유가의 다양성을 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홍해 물류대란 막아라 유가초 비상 번영 수호작전 창설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이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연쇄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국제 교역로가 마비될 위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글로벌 해운사들에 이어서 영국 최대 석유 기업인 이 BP까지 홍해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에너지 운송 대란 우려도 커졌는데 미군은 이 홍해와 관련 국가 안보 문제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유가겠지요. 주가 2% 상승, 미국 국제선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항로로 유조선들이 원유를 나누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면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수메즈 송유관까지 연쇄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년 만에 이 석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우문의 유조선은 우회 경로를 통해서 현재 유가 가격의 급등을 막고 있고 홍해가 유조선 통행 금지 구역이 되면 유가와 이 유조선 운료가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수에즈 운항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유가 가격이 이 73달러를 유지하면서 그 추세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유가가 상승하면은
항공사들에게만 악재가 아니라 또 다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를 보는 곳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이 연준이 되겠지요. 연준에서 소비자 물가를 왜 보냐면은 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두 가지의 지표를 보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하나는 이 고용 지수를 이렇게 보고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다는 그 구조가 펼쳐졌는데 이걸 철회를 한다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가 만약에 80에서 90달러로 상승을 한다면 물가 지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고, 유가가 상승해서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지 않는다면은 항공사에게는 좀 많이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너무 비용이 싸기 때문에 보통 리스를 해서 빌린다고 했는데 이 리스를 하는 비용을 결제를 제가 달러로 결제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은 이 이자에 대한 비용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 이자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어서 항공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에도 다른 이슈가 나온다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순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12일인 오늘부터 이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나서 16일 날 공무회의 등을 거쳐서 개정 완료할 계획이고요. 26일이 조세 기준일이 26일인 만큼 이 이전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일이 26일인 이유는 이 폐장일이 28일이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하는 기준이 이 영업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날 기준으로 이 10억을 보유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기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놨다가 다음날 다시 사들이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어부산의 주가의 추이를 조금 보시면은 10일 이평선을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오늘 종가가 2,900원 선을 지켜준다면은 조금 지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고요. 이 21선을 조금 이탈을 해준다면 제가 61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탈을 해주는지 여부를 보고 이 대응 방법을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매물대가 조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3,000원대에서 매물대를 뚫어주고 상승 돌파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대에 맞고 하락을 한다면은 61선 지지를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매수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